자, 인스타그램은 실제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어떤 SN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고 거기 이제 간단한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올려주게 된다면 그 해시태그를 검색한 사람들이 그 이제 보게 되는 그런 SNS가 인스타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란 단어가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인스타그램이 아무래도 좀 유명한 플랫폼으로 뜨면서, 그러니까는 SNS가 많이 뜨면서 이제 해시태그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재조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갖는 이용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게 컨텐츠를 분류하는 게 해시태그의 역할이고요. 따라서 내가 내 고객과 소통을 하고 팔로워를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이러한 해시태그를 활용을 해주셔야 되세요. 해시태그에는 브랜디드 해시태그랑 커뮤니티 해시태그가 있는데요. 브랜드명이나 제품명을 이용하거나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는 바로 브랜디드 해시태그라고 하고요. 커뮤니티 해시태그라고 하는 건 데일리룩이나 맛집, 여행과 같은 특정 주제나 일상적인 내용을 해시태그로 사용하는 게 커뮤니티 해시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건 커뮤니티 해시태그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커뮤니티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고객이 아닌 대중들과 소통하기가 좋고요. 게시물이 쉽게 검색 최적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팔로워도 늘어나게 되는 게 커뮤니티 해시태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 커뮤니티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내 브랜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나의 브랜드 타겟 집단이 어떠한 해시태그를 평소에 쓰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평소에 어떤 해시태그를 쓰는지 조사를 하시고 그 중에서 내 브랜드 게시물과 어울리는 것들을 골라요. 그리고 내 브랜드가 속한 업계에 인스타그램에 혹시 인플루언서가 있다면 그분이 왜 인플루언서가 될 수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의 게시물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해시태그가 많은 참여를 불러오는지 또는 잠재 고객들이 어떠한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루언서라는 게 어떤 거냐?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연예인들도 인플루언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연예인이 아니더라도요, 유튜브에서 좀 활동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도 아니고 인스타그램을 올릴 때 그 사람들을 좀 많이 따르는 사람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SNS 플랫폼이었던 트위터가 지금도 플랫폼이죠, 그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소비자 중 74%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제품을 산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네일 아트 꾸미는 게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요즘은 잘 안 꾸미고 있는데요. 젤 네일이 되면서 이게 좀 하는 게 좀 은근히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젤 네일 붙이는 어떤 스티커 같은 게 실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SNS에 뜨면서 구매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SNS 상으로 서비스의 구매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마케팅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메가 인플루언서랑 매크로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나노 인플루언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메가 인플루언서는 연예인급의 인플루언서들이에요. 실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한예슬 씨라든지 뭐 셀럽들 있죠. 그런 분들이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매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온라인 카페나 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채널 등의 운영자예요. 예를 들어 신사임당 씨다라고 한다면 연예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래도 파급력이 있는 어떤 채널의 운영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야들에서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매크로 인플루언서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요. 1000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팬층에 갖춰져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우리보다 조금 더 예, 고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팔로워가 있는 사람, 요런 정도가 이제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백 명이나 수십 명 정도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계신 그냥 개인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조금 더 인스타그램에 좀 게시글을 올리면서 팔로워가 어느 정도 모였다라고 하면 나노 인플루언서 정도는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인플루언서 유형들이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메가 인플루언서는 당연히 광고 효과가 좋긴 하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가 인플루언서만을 사용하시진 않고요. 매크로나 마이크로 그리고 나노 인플루언서들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대중적으로 유명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는 홍보라는 게 다들 사실 아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솔직한 후기를 남긴다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홍보라는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그 제품이 정말로 좋아서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즉 소비자의 이목을 더 끌 수가 있는 그런 광고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나노 인플루언서라든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실제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요, 제품만 제공해줘도 되거든요. 제품을 제공해주고, 이 제품을 이제 제공해주기 전에 이제 그분들한테 DM을 먼저 보내죠.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하는 DM을 그분들한테 이제 보내서, 네, 여기 인플루언서, 여기 이제 게시물들 잘 보고 있는데 정말로 뭐 저희 제품을 좀 어떻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한다. 뭐 제품을 드릴 테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인스타그램 피드에다가 좀 올려달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좀 세련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문구를 좀 그분이 승낙하실 수 있게끔 좀 뭐랄까 잘 지어서 DM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제 승낙을 하겠죠. 왜냐면 제품을 공짜로 준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제품을 보내주고 마케팅을 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제품 비용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요. 훨씬 마케팅 비용이 저렴한데요. 일반적으로 이래 좀 더 이제 좀 인플루언서들한테 만약 한다면 제품 비용도 줘야 되겠지만은 거기 이제 올리는 비용도 줘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연예인들은 더 심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마케팅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평범한 이웃들에게 주목해서 올리는 마케팅이 뜨고 있습니다. 실제 마이크로나 나노 인플루언서의 경우는 팔로워의 숫자는 적지만 관심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노렸을 때 실제 매출이 더 잘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인스타그램의 마케팅을 따져보았을 때요. 국내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92%가 인스타그램에서 새 상품을 접하고 구매와 관련된 행동을 취했다고 해요. 뭐 장바구니를 보거나 아니면 그 제품을 상세 페이지를 보거나. 그리고 85%는요.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검색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제 63%는 브랜드 인스타그램 계정에 연계되어 있는 브랜드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도 해봤다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35%는 실제 제품을 접하고 상품을 구매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의 마케팅이 유용하게 쓰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국내에서 정보 탐색이야 당연히 네이버가 압도적인 이용률을 보이고 있겠죠. 하지만 맛집이라든지 취미생활, 요즘 트렌드 이런 걸 살펴볼 때는요. 검색 포털보다는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 이유가 궁금한 내용을 영상으로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이런 분들도 있었고, 댓글이나 좋아요 같은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싶어서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한동안 이제 검색을 할 때 SNS 상에서 많이 찾아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SNS는 실시간으로 자기가 이제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벚꽃이라든지 벚꽃 피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좋은 어떤 카페라고 했을 때도요. 그 실시간으로 가서 찍어서 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SNS는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SNS를 이용해서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만은 할 것 같고, 포털 사이트 특히나 이제 블로그 같은 거는 사람들이 파워블로그 갑질 사태라든지 어떤 광고가 좀 많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SNS를 활용한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세요. 자,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하자면은 일단 현재 우리가 소셜미디어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 단연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유는 흥미 위주의 컨텐츠를 보기 위해 이용하는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았어요.
보통 이제 뭐 하는 방법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어떤 흥미가 있을 때 그 위주의 콘텐츠를 보는 비중이 높았다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보다는 내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지인 간의 교류를 위해 이용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구매를 유도를 해본다면은 이용층을 먼저 따져보셔야 될 텐데요. 물론 이용층이 뭐 남자도 당연히 많이 있긴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층으로 따져보자면 보통 20대에서 30대 되는 여성분들이 특히나 많고요. 특히 20대 여성분들이 컨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정보 검색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10명 중에 7명은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보고 관련 제품에 대해서 이용 의향을 느끼게 되고, 그 중에 61%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게시물의 광고를 접촉하고 구입하고 이용했던 의향을 여부를 따져보니까 실제 구입 이용 의향이 있었던 경험은 72.4%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72.4% 중에서 실제 구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따져보면은 61.4%가 실제 그 게시물 광고를 접하고 구입과 이용을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용 의향을 느끼거나 구매를 하게 된 요인을 물어보니까 사진과 영상의 퀄리티가 좋고 설명이나 해시태그가 좋아서, 또는 게시물 아트가 많아서, 또는 유명인 인플루언서가 올린 게시물이라서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럼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키울 때 어떻게 하느냐? 물론 팔로워가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팔로워가 꼭 많아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팔로워 수가 길게 늘어져 있는 어떤 맛집 같은 경우들, 우리가 가다 보면은 어떤 맛집에, 어떤 예를 들어서 요리집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바글바글 거리면 아, 여기가 되게 맛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때는 팔로워 수가 있는 게 좋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팔로워 수를 늘리자가 아니라 실제 내가 내 쇼핑몰의 고객이 될 이용자들과 교류를 하기 위함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팔로워 수만 우리가 사가지고 뭐 넣는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고요. 물론 어느 정도 품앗이는 처음에 초반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점차적으로 내 팔로워를 채워나가는 건 나를 정말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채워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야 내가 게시글을 올렸을 때 그 사람들이 구매 결정을 하거나 어떤 뭐 공유를 하거나 이런 절차들을 해줄 테니까요. 그리고 메가 해시태그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인기 있는 해시태그를 가져다 붙이는 건 약간의 역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게시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선팔, 마팔, 소통 이런 해시태그를 썼을 때 좋아요나 팔로우를 잠시 동안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매출로 이어지는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게시물과 관련된 해시태그를 통해서 유입되는 게 훨씬 나의 브랜딩도 되고 나아가서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메가 해시태그보다는 나에 관련된 해시태그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인스타그램도요, 꾸준하게 게시글을 올리고 꾸준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도 꾸준하게 컨텐츠를 찍어서 올리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블로그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마케팅은 꾸준한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계정에 게시글이 쌓이고 소통을 활발하게 한 계정이 인기 게시물이나 둘러보기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올리고 끝이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그냥 꾸준하게 일관되게 운영을 해주시는 게 마케팅에서는 어떤 채널을 이용하시든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컨텐츠랑 일관된 메시지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가급적이면 인스타그램은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요. 그냥 딱딱한 그런 그림보다는 아무래도 인물이 들어간 그런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좋아요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소셜 공간이기에 제품이 일상 속에 녹아있는 모습을 올려서 소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별화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6가지 전략을 따져보겠는데요. 일단은 인스타그램을 만들 때 이걸로 이루고 싶은 것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내가 어떠한 컨셉으로 올려나갈 건지, 예를 들어 판매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나의 브랜딩을 위한 것인지 요걸 정하고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전환을 이룰 것인지 목표를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강사로 만약 성공을 하고 싶고 강사로 여기저기 이제 강연을 가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제가 이제 강의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강의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가끔 후기 같은 거 주잖아요. 뭐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들 또는 내가 이제 강연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어떤 사항들 이런 것들을 내 인스타그램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강연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실제 이 강연을 듣고 성과를 봤다, 효과를 봤다라는 후기 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믿고 강연을 들어도 되겠다라는 게 이제 잡혀지겠죠. 이게 개인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인 거고요. 만약에 내가 판매를 위한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 판매하는 제품들을 좀 주로 올리긴 할 텐데 제품만 올렸을 때 약간 상업적인 느낌이 난다면 그 제품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절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마케팅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 경쟁자 분석하기. 일단은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컨셉을 좀 정했다라면 먼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쟁사를 찾아서 소비자를 어떤 컨텐츠로 사로잡고 반응을 하는지 또 우리가 세운 전략과 겹쳐지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처럼 보여야 돼요. 너무 이제 딱딱한 광고들을 올렸을 때는 광고를 보러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인 광고나 흔해 빠진 사진을 보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나게 인스타그램처럼 보이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컨셉을 좀 정하시는데요. 일단 내가 이미지를 올릴 때 너무 여러 가지를 담기보다도 컨셉에 맞는 이미지들을 담아주시는 게 좋은 테마로 운영이 되고 그 계정에 대한 차별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고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해시태그. 일단 해시태그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해시태그 같은 경우 고객이 일단 찾아올 수 있는 해시태그를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고요. 해시태그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통로 역할도 하지만 이 해시태그로 일단 찾아오게끔 하게 해주는 부분에서는 인스타그램의 로직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즉, 이 해시태그가 일종의 카테고리 역할을 하고 그 카테고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인스타그램의 어떤 계정이다 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너무 여러 가지를 담는 것보다는 일단 마케팅을 위한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해시태그도 카테고리에 좀 맞춰서 넣어주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개성이 돋보이는 사진을 올리면 아무래도 더 좋겠죠. 단순히 예쁜 사진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독특하고 매력적인 사진이나 브랜드의 개성이 돋보이는 사진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인스타그램의 피드를 좀 가져왔어요. 자, 이 인스타그램은 느낌이 어때요? 약간 이제 맛집이나 어떤 메뉴에 대한 것들이 올려져 있네요. 그쵸? 이쪽은 어떤가요? 고양이 사진들이 올려져 있으니까 고양이 인스타그램이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인스타그램은요, 글보다도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따라서 퀄리티가 높은 사진을 포스팅했을 때 상대방도 좀 관심을 가져주고요. 또 컨셉을 너무 여러 가지 중구난방 잡는 것보다 그 컨셉에 맞는 사진을 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인스타그램은요, 한 개만 만들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대략 한 10개 정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동시에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건 4개까지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내가 동시에 4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컨셉을 만들어서 그에 해당하는 인스타그램을 세팅을 하고 고객들이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적인 해시태그 사용하기라는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의 타겟층에 맞는 해시태그를 좀 사용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은 타겟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좀 쉽죠. 키워드가 큰 키워드가 있고 작은 키워드가 있고 중간 크기 키워드가 있다라고 한 게 여기서도 똑같이 이용이 돼요. 큰 키워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 게시물이 뜰 확률이 거의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초보 인스타그램 마케터니까.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큰 키워드를 아예 넣지 않으면 또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냐면 일단은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브랜딩이 됐을 때 걸려 나올 수 없는 그런 걸려 나오는 부분에서 약간 한계가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해시태그를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이제 큰 태그, 중간 태그, 작은 태그 요거를 섞어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큰 태그는 3개라면은 작은 태그는 중간 태그는 한 6개, 작은 태그는 9개 이런 식으로 섞어서 활용해 주시면 아무래도 검색이 될 때 일단 작은 태그로 먼저 검색이 돼서 들어와질 테고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쌓이면 중간 태그로도 검색이 돼서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큰 태그로도 검색돼서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태그는 좀 섞어서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해시태그는요, 사람들이 검색 외에도 알고리즘에게 계정의 카테고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카테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줘라는 의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 팔로우를 우리가 품앗이를 하는 것도 처음에는 좀 필요할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아예 처음에 이제 이웃이 없는 상태에서 쌓아 나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블로그와 같이 마중물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마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서 팔로우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로우 신청을 받은 경우는 진성 고객이진 않기 때문에 약간의 팔로우를 늘리고자 할 경우 초반에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를 늘리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게시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마케팅하고자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질 법한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러니까는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내 해시태그, 내 게시물에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 하면은 그 사람의 피드에다가 좋아요도 눌러주고 아니면 이제 댓글도 정성스럽게 몇 가지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요를 눌렀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댓글을 달았다라든지 할 때 그 사람의 알림창에 떠요. 누구누구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댓글을 달았어요. 이런 게 뜨거든요. 그 다음에 팔로우를 하게 된다면은 마팔로우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팔로우를 모으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정성적으로 팔로우를 모으는 방법이에요. 자, 좋아요와 댓글은 효과적인 관심 표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런 팔로우 행위로 일단 마팔의 확률을 상승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이분들은 이제 내가 모은 진성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드에다 게시글을 올릴 때도 더욱더 효과적으로 먹혀들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제 어프로치를 하시는데요. 관심을 가져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팔로우하거나 좋아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계정이 건대에 위치한 라면집을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타겟은 당연히 건대 부근의 대학생일 테고 그럼 그 대학생들이 자주 쓰는 해시태그를 검색해 보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찾아질 테고 그 사람의 해시태그로 그 사람의 이제 계정으로 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게시물에 좋아요를 해준다든지 댓글을 정성스럽게 좀 남겨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이제 팔로우를 하면은 그 사람도 맞팔로우를 해줄 거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보여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스타는요, 이런 컨셉과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해시태그를 안 달게 되는 거는 해시태그로 검색이 돼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가 되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하나의 글에 최대 30개를 달 수 있지만 관련도를 따져보았을 때는 9개에서 한 15개 정도 해시태그를 다는 게 게시물과의 관련도를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30개를 꾸역꾸역 다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넣었을 때는 해시태그들 간의 관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한 9개에서 15개 정도 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각각의 관련 해시태그들 정리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브랜드가 동영상의 컨텐츠를 활용하기에 가장 쉽고 효율적인 게 바로 인스타그램의 스토리가 되겠는데 일단 스토리는 간편하기도 하고요. 24시간 후에 사라지는 휘발성 때문에 컨텐츠를 고퀄리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는 최대 15초까지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많은 컨텐츠 생성이 가능하고요. 여러 개의 스토리를 생성해도 일반 게시물처럼 피드에 노출돼서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제일 상단에
동그란 아이콘 모양으로 띄워져서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를 이용해 주게 되면은 내 그 팔로워들한테 우리의 브랜드를 꾸준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요게 이제 스토리 컨텐츠 구성 예시인데요. 요 화면은 명품 브랜드의 런웨이 장면이에요. 실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뒷이야기를 넣어서 브랜드의 마케팅 활동을 알려줄 수가 있죠. 여기는 굉장히 잘 찍은 영상을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올리는 영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스토리에다 공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또 스토리를 활용한다면 질문받기 스티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설문을 가볍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크리니크 치크팝 블러셔에 대한 어떤 스토리 설문이었는데요. 두 가지 색상 중에 사용자가 답변을 남기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브랜드는 소비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소비자들은 이걸 보고 어떤 색깔이 그럼 사람들한테 더 인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구매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인터랙티브 이모티콘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비자랑 소통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스와이프업, 요건 이제 링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에다가는 링크를 집어넣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로 넘어가게 그렇게 해줄 때 이런 링크를 넣을 수가 있어요. 피드에다가는 링크를 못 넣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든지 이런 것들은 다 HTML을 넣으면은, 그러니까는 URL을 넣으면은 눌러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공간이 웹사이트라는 공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피드에다가는 어떤 URL을 넣을 수가 없는데, 이 스토리를 활용하게 된다면 스토리에다가 웹사이트를 링크로 넘어가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스토리를 올린 거는 24시간 이후에는 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본인 계정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 스토리 중에 내가 활용할 스토리는 이렇게 하이라이트라는 걸로 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된 스토리를 원하는 주제로 묶어서 자신의 프로필에 추가하거나 피드에 게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 제한 없이 게재도 가능하고 최근 수정된 순서대로 프로필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GTV는 좀 긴 어떤 영상, 비디오를 게재할 수 있는 걸 IGTV라고 했어요. 근데 IGTV는 좀 요즘 많이 안 쓰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 쇼핑 태그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어떤 쇼핑을 하는 쇼핑몰 사람들한테 실제 인물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과 같이 찍었다 이런 의미를 뜻하겠지만, 제품 태그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입었다 이런 의미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의 쇼핑 태그는 최대 5개까지 추가할 수가 있고, 슬라이드식으로 넘어가는 포스팅 종류에는 최대 220개까지 상품을 추가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쇼핑 태그 신청을 하셔야만 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중에는 이거를 일반에서도 풀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좀 더 유용하게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자, 인스타그램에서 친구 소환 기능.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다 보면 각종 이벤트에 친구 소환을 미션으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친구 소환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해당 게시글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본문에 바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타 계정의 이벤트 등에 참여했을 때 댓글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친구 소환 기능을 적용하는 방법은 골뱅이 뒤에다 사용자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련된 인물이라면 인물 이름 중에 두세 글자만 입력하더라도 자동으로 관련 인물이 나타나게 되고, 해당 아이디를 클릭하면 완료가 되는 부분이라 친구 소환 기능을 활용해서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친구 소환을 하면은 이제 친구가 만약에 내 이름을 이렇게 적으면 그 친구한테 이 게시글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소환을 했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게시글을 바로 또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친구 소환 기능을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인스타그램의 리그램 기능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인스타그램을 리그램해주는 어플이 리포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은 좀 쉽게 볼 수 있는 리그램 이벤트들은 고객이 내가 올린 이벤트성 컨텐츠를 공유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올린 컨텐츠를 리그램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컨텐츠에 대한 도달과 노출이 상승하게 되고요. 이렇게 리그램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브랜드를 어필할 수 있다는 게 리그램에서 되게 좋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리그램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제 알림이 가고요. 그리고 태그를 했을 때 두 번째 알림, 그리고 댓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을 또 언급을 했을 때 세 번의 알림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 홍보할 때는 이런 친구 소환 이벤트랑 리그램 이벤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참여 방법을 넣어가지고 이벤트를 하면요. 사람들이 이 이벤트에 참여를 했을 때, 친구 소환한 사람들한테 퍼져 나가게 되니까 그런 리그램 이벤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리그램 이벤트를 한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 게시물을 본인의 그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라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돼서 기업들이 좀 많이 활용하는 이벤트예요. 자,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을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 핸드폰에 인스타그램 어플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설치된 인스타그램 어플을 잠시 들어가 주세요. 오늘 시간은 아마 인스타그램을 구조 정도만 좀 설명을 가볍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올리고 이런 작업들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아마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아마 인스타그램하고 인스타그램 좀 빨리 끝나면 유튜브까지 같이 또 진행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스타그램으로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 인스타그램의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위쪽에 내 스토리라고 해서 이런 버튼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스토리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의 이제 팔로우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자기 어떤 스토리를 올리면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토리를 가만히 두면은 이렇게 광고도 여기 들어가서 보이는데 이게 아까 그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서 넣었던 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이분이 올린 거 보면은 여길 누르면 그 사이트나 어떤 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해놨죠. 이런 식으로 스토리에다가 링크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연예인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게 보여지네요. 자, 만약에 스토리를 보고 나서는 아까 스토리를 안 본 건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지만 스토리를 다 확인한 그 스토리들 같은 경우는 색깔이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회색으로 나와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당겨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제가 봤던 스토리들은 저 뒤에 맨 뒤에로 이렇게 가고요. 안 본 스토리들이 이 위쪽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눌러서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제 올린 스토리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요. 스토리를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이 볼 때 그 스토리를 다 보지 않는 한 여기 위에 계속해서 내 로고가 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좀 좋은 점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얘가 바로 피드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그러니까 팔로우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좀 넘겨보면은 여기 또 와디즈 광고가 있네요. 이런 광고들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팔로우한 친구들과 그리고 광고가 여기 들어가서 보여지는 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친구들이 올린 게시글에다가 만약에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댓글을 쓰는 형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 운동하고 계시나 보네요. 자, 어쨌든 피드라는 란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 드릴게요. 여기 돋보기 보이죠? 얘는 이제 검색란이에요. 여기를 누르면 일단 요 화면은요, 제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들을 위주로 아마 올려준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네요. 웨딩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봤더니 이렇게 좀 떴어요. 근데 여기 검색이라는 부분에다가는 내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벚꽃이라고 제가 적어보면요. 인기라는 부분에는 벚꽃이라는 해시태그나 그 외에 이제 장소들 태그한 거든 여러 가지 이제 인기 게시물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 메뉴들이라면, 계정은 벚꽃이라는 이름이, 벚꽃이라는 설명이 들어간 계정, 그리고 오디오는 벚꽃 오디오, 그리고 태그는 이제 벚꽃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해시태그들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벚꽃이라고 이렇게 해시태그를 보니까 이 벚꽃 게시글은 게시물이 528만 건이래요. 근데 벚꽃 명소는 21만 1천 건이네요. 벚꽃 캠핑은 3만이네요. 이런 식으로 태그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쓰면은 실제 내가 앞에 띄우기가 좀 힘든 그런 게시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벚꽃이라는 걸로 쳤을 때 일단은 인기 게시물이 있고 최근 게시물이 있거든요. 왜 안 뜨지? 당황스럽네요. 원래 여기 이제 게시물 모양들이 떠야 되는데 지금 안 떠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럼 요거는 다음번에 한번 다시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어쨌든 태그를 보면은 인기 게시물이라는 게 있고 최근 게시물이 있는데, 최근 게시물이라는 부분에는 내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 벚꽃이라는 해시태그를 최근에 쓴 것들이 게시물로 나오는 거고요. 인기 게시글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팔로우라든지 게시물들이 어느 정도 그 태그에 대해 인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인기 게시글로 뜨는 거예요. 초반에는 아마 인기 게시물보다는 최근 게시물이라는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 벚꽃은 워낙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최근 게시물로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몇 초 만에 아마 내려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태그를 쓰실 때는 이렇게 대태그도 물론 적지만 밑으로 보면은 뭐 벚꽃이라든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27.1만 이런 식으로 점점 좀 적죠. 태그가 좀 이렇게 좀 적게 들어가 있는 게시물이 좀 적은 태그들도 활용을 해주신다면 그래도 이 해시태그로 내 게시물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오랫동안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태그 부분도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장소에 대한 거요. 자, 그래서 이 검색은 내가 보통 이제 해시태그 같은 거 이제 검색을 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관심을 가져하는 그런 내용들이 검색 부분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버튼은 릴스라고 합니다. 릴스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짧은 동영상들을 올려서 꾸미는 컨텐츠들이거든요. 근데 심심하신 분들은 릴스를 또 많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조회수가 높아지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옆에는 쇼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페이스북에서 보면 페이지를 운영할 때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보시면 두 분 다 사실은 뭐 지금 계신 분들이 실제 뭐 쇼핑몰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니라서 샵까지는 제가 나가질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페이스북에 샵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실제 여기서 판매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샵 태그를 달 수도 있고 이 샵이라는 부분에 노출이 되기도 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 옆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개인 계정이에요.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계정에 대한 내 아이디를 말하는데요. 이 아이디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계정을 추가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계정 추가는 이 밑에 있는 계정 추가를 이용해서 계정을 세 계정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은 이렇게 4개까지 열어서 관리가 가능하다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플러스는 실제 이제 내가 게시글을 올릴 때 활용하는 만들기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게시물을 올리거나 릴스를 올리거나 아니면 스토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스토리 올린 것에 하이라이트를 뽑아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인스타그램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용하는 게 만들기라는 탭이 되겠고요. 이 석삼자는 메뉴죠. 그쵸? 그래서 설정창을 우리가 활용할 때 이때 이용하는 게 이 메뉴. 다음 시간에 요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일단 구조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는 프로필 사진이에요.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면요. 그냥 스토리를 올릴 수 있는 창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프로필을 고치는 거는 밑에 있는 프로필 편집을 눌러서 수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시물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 수를 말합니다. 팔로워랑 팔로잉이 있는데 팔로워는 따르는 자, 팔로잉은 내가 이번엔 신청한 사람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팔로워는요. 제가 만약 이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이 계정에 정보가 많다 또는 친구다라고 했을 때 이 계정을 따르는 자를 팔로워라고 하는 거고요. 팔로잉이라는 건 반대로 다른 계정에 제가 이 계정에 내가 볼 거야 라고 팔로워를 신청한 경우가 팔로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제가 적은 건 뭐 친절한 수정쌤 엘리 블로그 마케팅 엘리의 일상 이렇게 소개글을 적었죠. 이 소개글이 실제 이제 검색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적혀져 있는 이 사이트는 제가 프로필 편집에다가 적은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필 편집을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름과 사용자 이름, 웹사이트 소개 등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소개글을 잘 적어서 넣게 된다면 실제 검색을 할 때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돼요. 저거 삭제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자, 보시면요. 제가 이 계정의 이름에 친절한 수정쌤 엘리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적었죠. 그러면 제가 네이버에다가 그냥 친절한 수정쌤을 치면요. 네이버에 제가 검색 등록을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글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게 하는 그런 이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랑 연결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 내가 만들어놨던 페이지가 있다면 해당 페이지를 연결해서 이어줄 수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은 하이라이트인데요. 하이라이트를 추가하실 때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이라이트 추가한 건 언제든지 제거도 됩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안내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것들이 피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올린 피드가 이렇게 보일 거고 피드에 대해서 제 팔로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누가 좋아했는지 그리고 제가 적은 게시글 그리고 댓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간단한 인스타그램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에 글 한 개 올려보는 거 거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개인 계정에서 일단 설정하실 거는 프로필 편집이라는 부분을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세팅을 해볼까요? 자, 이름은 본인 이름을 꼭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름 부분에는 간단하게 이 계정에 대한 이름을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 이름 또한 그냥 편하게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용자 이름을 적어줍니다. 다만 이 사용자 이름은
영문이랑 숫자로만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의 계정 주소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글로는 사용자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는 띄어쓰기를 쓸 수는 없어요. 그다음 웹사이트는 연결하셔도 되고 연결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보시기 쉽도록 웹사이트에 제 블로그 주소를 넣어보았어요. 그 다음 소개글은 제가 한 줄만 적었지만 여러 줄을 적어서 작성할 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있는 메뉴들 그냥 간략하게 좀 작성해 주시고 체크할게요. 프로필 사진도 클릭하셔서 본인이 그냥 마음에 드는 프로필 사진을 그냥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일단 개인 계정에 대한 세팅은 끝나겠죠? 물론 마케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이름 부분과 소개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 부분에다가는 마케팅을 했을 때 걸려서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키워드들을 만들어 가지고 넣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냥 지금 일상으로 그냥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활용할 그런 인스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그냥 짧게 짤막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세팅해 주셨어요? 가볍게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피드 올리는 거 가볍게 또 얘기 드려볼게요. 자, 여기 플러스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게시글을 넣을 거냐, 릴스를 넣을 거냐, 스토리를 넣을 거냐 나와요. 지금은 연습용이기 때문에 게시물 1개, 피드 1개만 올려보고 마칠게요. 자, 게시물을 누르시면요, 내 갤러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장만 올릴 게 아니라 여러 장을 올릴 거다라고 한다면 요 옆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시글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몇 분 몇 초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있죠. 요거는 선택하면은 이게 게시글이 아니라 동영상이 여기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플레이가 가능하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릴스 영상으로 만들었던 거라 좀 길쭉해서 좀 잘려 보이긴 하겠지만 이걸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이제 고르셨다면 여기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공유 옵션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을 골랐다 보니까 게시물에 넣을 거냐 릴스에 넣을 거냐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게시물에 넣을 거면 선택하고 계속하기. 그럼 게시물에 얘가 들어가겠죠? 그때 이제 필터로 어느 정도 이제 필터 효과를 줘서 효과를 넣을 건지, 아니면 이제 다듬기에 가서 초는 몇 초부터 몇 초까지가 나오게 할 건지 이런 사항들을 맞출 수가 있고, 다음을 누르면 여기 이제 문구를 적고, 만약에 어떤 사람과 같이 찍은 거면 사람 태그를 하고 위치 추가하고 그리고 공유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시태그를 적을 때 샵을 적고 그 해시태그를 적으면 이런 식으로 관련된 해시태그들이 떠요. 그럼 그와 관련된 해시태그를 이렇게 눌러만 주시면 간단하게 해시태그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만약 이런 식으로 적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 공유를 하시면 게시글이 공유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공유하는 절차 한번 가볍게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게 다 끝나면 공유가 될 건데 동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간 동영상은 우리가 오토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친구들의 뉴스피드에 뜨면서 이렇게 오토플레이가 돼서 나올 거예요. 저는 이걸 지금은 삭제할 거라서 삭제 좀 할게요.